그러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침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인데요. 이와 같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종전의 사법시험, 1차 시험 등 객관식 택일형 시험 문제에 있어서 답항을 어떠한 방법 또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등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법원에서 이제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지금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실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련한 판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판결 요지 1번.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시험입니다. 출제 원칙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출제 범위가 교과서 이렇게 제한된다는 것은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제 문항이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학문적 평가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평가나 판단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특히 평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자체의 정오, 이 객관적 사실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정오 여부를 묻고 있는데,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의도에 의해서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 1번, 2번, 3, 4, 5번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번 이렇게 답안이 객관적 사실, 이것은 뭐냐? 진실입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비록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데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출제 의도에 의해서 정답으로 예정된 그 답안이 실제는 객관적 사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이제 그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그 정답을 맞는데 크게 장애가 없다는 얘기죠. 그 정답을 다 맞춰버린다는 얘기죠.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에 의한 대학 수학 능력의 존부를 측정하는 수학 능력 시험의 특성, 그리고 문항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점, 이거를 고려할 때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이 되었지만 진실은 아니라 이거죠.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답항, 그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기재된 답항도 함께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출제 의도에 맞춰서 그 답항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답항을 이제 그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답으로 이렇게 맞추는데 큰 장애가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답항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 진실이 기재가 되어 있는 답항,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도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복수 정답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복수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제자의 그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정답,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된 그 답항이 있을 건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답항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 없음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그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출제 의도에 의하여 정답으로 예정됐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정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답 없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실제 이 사건의 내용인 거죠. 예, 시험이 끝나가지고 수능이 끝나서 세계지리 8번 문제의 정답을 기역, 디귿, 지문이 포함된 2번으로 발표한 겁니다. 2번이다. 예, 정답을 기역과 디귿, 지문이 포함된 답은 2번 이렇게 했더니 디귿 지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의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정답에 이의가 없다, 이상이 없다, 그대로 2번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2번이다. 예, 그랬더니 디귿 지문의 옳고 그름은 제시된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문항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는 2012년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항에 그 기재가 되어 있는 기준, 문항에 제시된 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D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죠. D가 틀렸기 때문에, D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이 기억이 맞는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답은 2번이 아닌 거죠. 2번이. 답은 2번이 아닌 겁니다. 예. 물론 이것이 또 다른 다른 객관적 사실, 진실이 있는 답항이 있으면 또 모를까?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런데 다른 객관적 사실, 즉 진실이 있는 어떤 답항이 없다면 디귿이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 2번이 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 디귿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이므로 세계지리 8번 문제는 정답 없음이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왜 2번으로 처리했느냐? 이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 위법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복수 정답 그리고 정답 없음 처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자격시험에 관련한 그 판례를 보시면, 네, 법령 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함으로써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 당연하다 이것이고,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항 또는 답항의 문장 구성이나 표현 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죠. 법령 규정이나 확립에 어긋난 것은 법령 규정이나 확립 해석에 어긋나서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한 것은 법리 오류, 법리상의 그 오류를 범한 것이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그러나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 또는 답항의 일부 용어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지만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객관식 답안 요령이나 전체 문항과 답항의 종합 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 의도 파악과 정답 선택에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 일부 용어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겁니다. 그때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성상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 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 평가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문헌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 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진정한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으로서는 위와 같은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입니다. 가장 적합한 하나만. 그래서 여기에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어떻게 명시적, 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 가장 적합한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정답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법시험 판례 태도도 여기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어느 견해에 의하면 어느 학설에 의하면 이 답이 없고 또 어떤 학설에 의하면 답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답이 있는 정답이 있는 그 견해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어느 일방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답항을 선택하라는 출제자의 묵시적 지시를 충분히 파악하여 그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산출되는 정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예, 피고, 그러니까 출제자의 입장에서도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일방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하나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정답항만을 정답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답은 원칙적으로 거기서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이제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견해가 다른 A 견해에 의하면은 정답이 있고 B 견해에 의하면 정답이 없다. 그러면 정답이 있는 견해에 의해서 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 기준에 대해서 법원 판례의 태도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